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아주 잘 쓰진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의 회원 되시는 AROCK, 아로크란 이 필명을 가진 분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승복 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모범을 보인 안철수, 문약의 폐가 남긴 앙심 문화를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선 중간에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씨가 오세훈과의 경쟁에서 지고도 승복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 협력을 약속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한국에는 경쟁이나 시합에서 지고도 승복하는 문화가 없다. 이것은 조선조 500년간의 문치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시비가 일어나 결투를 신청하면은 주위에서 적극 말린다. 술주정꾼이나 무식한 무례배만 결투를 하는 걸로 안다. 이웃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 칼로 진검승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권총 대결로 승부를 가렸다. 러시아에서도 결투를 신청하고 이에 응하면 황제인 짜르도 사람을 보내 말릴 수는 있어도 이걸 중지 명령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지는 사람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했다. 반면에 문약한 조선조를 보면은 승복하는 문화가 없었다. 글로 하는 싸움은 우열이 간발의 차이다. 그러니 저도 진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번에 져서 귀양 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도로 이긴 편을 탄핵해 보복을 하고 이게 반복된다. 이런 문화를 앙심 문화라 할 수 있다. 앙심 문화에서는 진검승부를 안고 관권의 힘을 빌어 상대방의 목을 친다. 최근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 추미애의 대결에서 완패한 추미애가 끝까지 승복 않고 아직 입을 나불대는가 하면은 조남관과의 대결에서 10대 2로 완패한 박범계가 승복하지 않고 감찰 운운하며 또 물고 늘어지는 판국이다. 이에 반해 야인시대에 나오는 마루오카 경부, 천황배 유도대회 7연승 챔피언이었다고 함. 마루오카 경부는 이 계급입니다. 경찰 계급. 일제시대. 김도한과의 1대1 대결에서 지자 깨끗이 승복하고 경찰력을 이용하여 보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상무정신이 없는 문화와 있는 문화의 차이다. 또 상무정신은 절차의 공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결투에서는 상대가 칼을 쓰면 이쪽도 칼이지 상대가 칼인데 이쪽은 총을 쓰는 건 있을 수 없다. 반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앙심 문화에서는 비겁한 짓, 반칙도 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례를 보라. 부정선거를 하고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또 경찰이면서 이에 가담한 황운하는 처벌받기는커녕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다. 단지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대단히 큰 일을 했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양보를 거듭한 안철수를 두고 철수 전문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엔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후에 통큰 승복을 한 것은 대단한 거라 할 수 있다. 오세훈과 국민의힘 측이 이를 경시하지 말고 존중하여 상승 효과를 내길 기대해 본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잘 쓴 글은 이런 글이 잘 쓴 글입니다. 여기에는 교훈도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결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한국은 결투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결투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도 결투 문화가 없어요.
서양은 대부분의 경우에 결투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 건국 시기에 조지 워싱턴의 보좌관으로서 미국의 금융제도 등 국가의 기본을 만든 분 중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을 지낸 분인데 천하의 영재였습니다. 이분하고 당시에 제퍼슨 대통령 시절인데 부통령인 알론 버라는 분이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결투를 했느냐? 결투가 허용되는 뉴저지주에 가서, 뉴욕에서 뉴저지주로 가가지고 뉴저지주에서 두 사람이 결투를 해가지고 해밀턴이 총을 맞아가지고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장관이 결투를 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론 버란 사람이 그 뒤에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유명한 결투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푸시킨도 젊어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왜냐? 자기 부인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어떤 부인과 연문을 뿌린다고 추정이 되는 장교에게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그 총 잘 쏘는 장교에게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푸시킨이. 이것은 결투가 이 상류층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결투 문화가 없었습니다. 저 삼국시대라든지 아마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결투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선조가 문민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결투 문화가 사라지고 여기서 말씀한 이 앙심 문화, 보복 문화죠. 비열한 보복 문화가 판을 쳤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안철수 씨가 이 승복 문화,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이 문장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훈과 국민의힘 측이 이를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여 상승 효과를 내길 기대해 본다. 안철수 씨는 돕겠다고 했습니다. 뭐 선거대책위원장 맡으라면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울 자세가 되어 있는데 오세훈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경계를 한다든지 또 비아냥된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김이 새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호 존중하라는 겁니다. 또 이 글의 묘미가 이 결투 문화가 없는 앙심 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추미애와 박범계를 들었습니다. 아주 별묘한 표현입니다. 아니 박범계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한명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모해 위증 혐의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 기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지만은 수사 부분에서 최고 권위자인 이 대검 부장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1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의견을 낸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10대 2로 지어놓고도 그게 승복하지 않고 또 감찰한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나온다. 이게 앙심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앙심문화. 그렇게 보니까 정말 추미애와 이 박범계 두 사람의 이 치졸한 행위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깨끗한 승복 문화와 추미애와 박범계의 앙심 문화를 딱 대비시킨 이런 글이 참 좋은 글입니다. 다시 읽고 싶으신 분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와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